자, 뜨거운 이슈를 논해본다. 이슈앤 피플 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신년사를 통해서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 균형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중부권 거점 도시로 국가 균형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대전 광역시의 허태정 시장님을 모시고 대전형 뉴딜의 준비 또 남은 과제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직접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예. 젊으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뭐 화면에서 우리 변호사님 자주 뵙고 또 보니까 이름이 허허실실해서 아, 근데 별명이라면서요? 네, 저의 그 닉네임이 허허실실인데 그래서 제가 꼭 나와보고 싶었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맞은 뭐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특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2021년, 2020년도 그렇고요. 쉽지가 않았어요. 시장님도 뭐 그 와중에 대전시를 혁신도시 지정, 뭐 큰 성과를 이뤘다고 제가 들었는데 지난해 시장 활동 짧게 한번 돌아볼까요? 뭐 잘했던 점, 또 아쉬웠던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지난 한 해는 누가 뭐래도 그 코로나19와 함께한 시간이고 모든 지자체가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시민들께서 잘 참여해 주시고 또 방역 관계자들이 잘 노력해 주신 덕분에 네. 10만 명당 그 발생률을 놓고 보면 대전이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네. 잘 지켜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이 지난해 혁신도시로 지정된 것이 대전시 입장에서는 가장 큰 경사였다 네.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종시가 건설되면서 그 대전과 충남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돼 갖고 그렇죠. 공공기관 이전에서 그 혜택을 보지 못했는데 네. 지난해에 정부가 대전과 충남 두 곳을 혁신도시로 지정해줘서 네. 이제 다음에 공공기관 이전에서 대전도 공공기관 이전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함께 힘을 모아준 우리 150만 대전 시민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께도 인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뉴딜, 한국판 뉴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한국판 뉴딜 추진에 아마 동참을 할 겁니다. 대전시도. 당연히 대전 그렇죠. 광역시의 역할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 한국판 뉴딜의 중심에 지역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뉴딜 정책, 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네. 그리고 사회안전망 네. 그 관련돼서 대전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과학의 도시입니다. 네. 대덕 연구단지를 연구단지가 비롯해서 이제 50년이 다 돼가는 그런 역사적인 곳인데요. 대전이야말로 디지털 뉴딜 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과 자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예. 그 관련해서 정부 정책 중에서도 디지털 뉴딜의 모델을 대전에서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야심찬 목표를 갖고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가 지역 균형 발전, 한국 뉴딜의 목표가 지역 균형 발전을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정부하고 대전하고 연계해서 계획도 수립이 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 과거에는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것을 중앙이 하고 중앙이 결정하면 지역은 그걸 따라서 하는 이런 방식에서 이제는 지역이 먼저 제안하고 정부가 수용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이제 바꿨는데요. 네. 대전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서 대전형 뉴딜 기본 계획을 이미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도까지 13조 원을 투입해서 한국형 뉴딜의 대전 모델을 만드는 작업을 이미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벌써 연계가 되고 있고 자금하고 돈하고 이런 것까지 계획이 수립이 됐네요. 네. 자, 대전형 뉴딜이라고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는데 대전형 한국판 뉴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제가 좀 질문도 드리고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게 제가 보니까 대덕특구 얘기를 하셨어요. 네.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한국판 뉴딜의 재창조 메카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한국의 과학수도라고 해도 뭐 무방할 건 같은데 이 디지털 뉴딜의 핵심 사업은 그럼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네. 대덕특구
특구가 2023년도 내후년이죠. 내후년이죠. 되면 50주년이 됩니다. 아, 벌써 50주년입니까? 예, 50년에 뭐 제 나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그동안에는 대덕 특구가 연구 중심, 네. R&D 중심의 사업을 해왔다면 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많은 첨단 과학 기술 네. 그리고 그 우수한 인재들을 활용해서 기술 사업화로 해서 산업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체제로 전환하자는 것이 대덕 특구 재창조 사업의 핵심입니다. 이야. 그렇게 해서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연구에 매진하고 그 성과들은 일반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주로 가져갔는데 네. 지역 내에서 지역에 있는 벤처 기업들을 필두로 해서 지역 내 산업이 그걸 이용하고 그걸 통해서 지역 경제를 일으키자, 예. 혁신 성장을 만들어내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우리 K 방역과 관련돼서 네. 전 세계 이름을 드높인 것 중에 하나가 진단 키트입니다. 그렇죠. 예, 바이오 분야가 최고죠. 굉장히 그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예. 그 진단 키트의 주요한 기업들이 다 대전에 있습니다. 아, 그렇겠죠.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벤처 기업들이 아하. 그런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이오 산업도 들여다보면 IT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다 디지털 뉴딜과 연관성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대전은 또 나노종합기술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부품 장비. 소재부품 장비. 예, 이런 기반들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산업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할 거고요. 네. 지금 저희 그 대전도 2021년도 사업계획에서 발표하기를 대전형 펀드를 1조 원을 만들겠다. 펀드를? 2025년도까지 네. 1조 원의 펀드를 조성해서 벤처 기업들 그리고 지역에서 혁신 성장을 일구어 나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들을 전폭적으로 대전이 주도하겠다. 이런 원대한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와, 진단 키트 같은 걸 또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말 최고의, 그리고 알고 보니까 대덕 단지에서 그걸 만들었네요. 그걸 제가 지금 알게 됐어요. 머지않아서 이제 네. 대전에서 출발한 벤처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유니콘 기업. 성장하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다음은 그린 뉴딜 정책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친환경, 저탄소 경제, 또 지역 건강성 성장 얘기를 했었는데, 전국 최초로 지금 트램을 상용하겠다라는 네.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친환경 교통 체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트램 해도 됩니까?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보통 건물이죠. 그렇죠. 건물이고 다음에 이제 운송수단, 버스라든지 교통체계에서 트럭이라든지. 발생을 하는데 대전이 도시철도 1호선은 지하철로 연결돼 네. 있고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철도 2호선이 트램으로 결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예. 지난해 정부에서 기본 계획까지 확정이 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요. 2027년도까지는 네. 완성이 돼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트램이 대전에서 도심에서 트램을 지금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36km 구간의 순환선으로 건설이 되는데 예. 이때에 맞춰서 그린 모빌리티도 같이 연계해서 대전이 청정 그런 교통수단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네, 결국 탄소를 줄여야 된다. 이게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라고 보이는데, 탄소 중립 사회 정부도 얘기하고 있는데 대전시도 이거 관련해서 구상을 하고 있다면서요? 제가 연초에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네. 대전이 2030년도까지 탄소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선언해도 됩니까? 이게 저도 이제 걱정인데요. 30% 엄청난 이게 거죠. 30%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시민들이 이제 체감을 못하는데 지난해 그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산업이 일시 멈춤 현상이 계속됐잖아요. 네. 지난 한 해 동안 탄소 배출량이 그것으로 감축된 것이 7%랍니다. 이렇게 공장이 안 돌아가도 7%밖에 안 줄었네요. 그러니까 30%를 줄이려면 얼마나 많은 투자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인가. 참 저도 이제 큰 걱정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부의 목표만큼 앞서가지 못하더라도 따라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30%, 예.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가지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들을 전 시민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범시민 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느 분야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탄소를 배출량을 감축시킬 건지 시민이 이걸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좀 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그 그린 리모델링 사업들을 건축물에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예. 에너지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대전시가 할 겁니다. 네. 또 하나는 대전의 도시를 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서울을 이야기할 때는 한강이 가운데 가로지르지 않습니까? 네. 대전은 갑천을 중심으로 해서 3대 하천이 대전을 이렇게 감싸고 그렇죠. 돕니다. 좀 둘러싼 느낌이었어요. 예, 그 3대 하천 안에 대전시가 이렇게 푹 안겨져 있는데요. 이 길을 도심 속 푸른 물길 프로젝트다 해서 이 천리길을 만드는 겁니다. 이걸 걷는 거리, 자전거 예. 타는 거리, 이걸 다 통해서 이제 산으로 들로 다 연결되도록 도로망을 연결하는 사업을 물하고 도로하고 자연하고 같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파슨하고 해보겠다. 그래서 교통 공간으로서도 이것이 활용되고 또 도심의 녹지축을 이렇게 쭉 연결해주는 사업이 이 안에 담겨져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대전의 지방 정원, 희망 정원을 만드는 사업들도 3대 하천을 따라서 같이 진행을 해서 희망 정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대전에 도심 한복판에 한밭 수목원이 있거든요.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도심 곳곳에 정원 사업을 펼쳐서 도시를 깨끗하게 청정하게 만드는 사업을 통해서 탄소 배출량도 감축하도록 하는 사업들도 함께 추진하고 있고요. 네. 이와 관련된 사업들도 우리가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주한 태양광 기업 공용 활용 연구센터 사업도 저희가 지난해 네. 대전을 유치를 했거든요. 예, 이런 예. 사업들을 통해서도 대체 재생에너지 사업도 활발하게 펼쳐질 생각입니다. 제가 막 얘기를 자꾸 들어보니까 대전에 살고 대전 자주 갑니다. 자주 가긴 하는데 그냥 깨끗한 도시다, 좋은 도시다라만 생각했지 이렇게 계획이 있는 네. 계획이 많은 그리고 또 친환경 도시는 사실 많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꿈꾸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음은 자 사회 안전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사회 안전망 코로나19 겪으면서 이것도 상당히 말들도 많고 이 강화는 꼭 필요하다라고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사회 안전망의 가장 중요한 거는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우리 대전에서도 좋은 일터 조성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 안전망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그렇죠. 되려면 일자리가 많아서 우리 시민들이 생활이 안정되고 우리 사회 안전망을 이렇게 구축하는 데서 일자리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코로나 위기로 곳곳에서 일자리 위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우리 전 국가적인 고민입니다만 대전형 모델 한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대전형 노사 간의 상생 모델인 좋은 일터 조성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요. 네. 사업의 내용은 결국은 이런 겁니다. 정기직화를 유도하고 네. 또 52시간 근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어허. 지원하고 또 노사 관계 그리고 사청 관계 이것들을 개선하는 8가지 항목에 대해서 기업과 대전시와 협약을 맺은 건데요. 지난해까지 60개의 기업이 동참을 했고 네. 올해 또 30개 기업이 추가로 참여를 하는데 이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참여하면 5천만 원의 예산을 기업에다 지원을 하고 그 성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네. 기업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단순히 5천만 원 지원금을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일자리의 안정을 위해서 기업 지원을 한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많은 기업들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요. 네. 또한 대전시하고 기업들 간에 코로나 이후에 맺은 협약 중에 하나가 고용유지 상생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네. 코로나 이 위기로 경제가 어렵지만
우리 직원들을 감축하지 않겠다. 네. 라는 것으로 해서 1,200개의 기업이 현재 협약에 같이 참여해서 네. 저희들도 그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이 유지가 되면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고용유지 상생 협약들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댓글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56도님입니다. 56도님이 아이디인데, 허태정 시장님, 화이팅! 그리고 여러분들이 화이팅 얘기하는데, 56도는 뭐, 대전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도 아이디를 56도로 쓰시는 분이 또 글도, 패랭이 님도 뭐 그런 글을 주셨습니다. 좋은 일터라 하니까, 저는 이거보다 더 좋은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말한 것처럼, 정규직이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고 근로시간을 지키고 와 그런 회사만 있다면 노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보다 좋은 게 없죠. 근데 그 표현 중에 전 좋은 일터 그냥 말만 좋은 거냐고 생각을 했는데 이름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좋은 일터 사업.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공감을 해서 동참을 하고 있다. 그 부분에 의미가 일자리를 통해서 고용을 안정시켜주는 것도 대전시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지만 네. 그 고용을 하고 있는 기업도 사회로부터 존중받도록 맞습니다. 배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 기업인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하는 말씀이 우리 일자리 많이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계속 하거든요. 네. 이게 마찬가지로 기업들한테 참여를 독려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우리 사회가 그 기업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런 모습도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시에서 지원도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에 공공 또 민간 부분으로 나눠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는데 공공 일자리, 민간 일자리 구상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2021년도 제가 신년 네. 브리핑을 하면서 제일 강조한 것이 우리 사회의 일자리 사업이고 그것도 대전형 공공 일자리에 1,000억 원을 투입해서 공공형 일자리를 만드는데 예. 이 단순한 단기 공공근로 일자리가 아니라 안정화된 일자리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오래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대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학의 도시고 이 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기술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이 안에 많은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대전시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데이터댐을 구축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봅니다. 예. 예, 그 사업을 지금 정부 출연 연구기관하고 대전시가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데이터댐을 구축하는 데는 아무리 AI가 작동되게 해도 그걸 작동하는 또 다른 그 플레이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데이터댐을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인력이 2,000명입니다. 그 댐이, 그건 물리적 댐이 아니고 데이터 그렇죠. 댐이면 데이터 댐. 데이터댐을 구축해야 되는 건 24시간 앉아서 그걸 지원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보이지 않는 개별적 공간 아니면 어떤 특정한 집단 공간 속에서 2,00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런 일자리들을 잘 만들어서 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또 네. 이런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더 높은 단계의 좋은 일자리로 진출해 나갈 수 있는 기반들을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일자리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 과학기술에 기반한 일자리 또 대전시는 지금 금년도부터 22년도까지 지역에 있는 모든 자치구에 제가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아하. 돌봄 예. 결국은 출산율 문제와 관련된 것도 육아, 돌봄의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노인 문제, 특히 고독사와 관련된 것도 돌봄과 매우 밀접합니다. 그래서 이 각 자치구별로 돌봄 지원을 강화해서 그 돌봄은 결국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 안에도 또 상당한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자리들이 많이 생깁니다. 바로 이런 공공형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일자리와 그걸 통한 사회적 안정을 만들어 나가자. 이게 대전형 공공 일자리의 핵심입니다. 야, 좋습니다. 자, 일자리 얘기까지 했고요. 우리 시장님 이제 경력을 좀 보면 과학기술 쪽 일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뭐 비서관 또 그걸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청와대에서 예. 뭐
그러다 보니까 대전시장 과학하고 딱딱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요번에 눈에 띄는 게 와 그래도 좀 통상 이제 부시장이 있으면 정무부시장이 있고 뭐 경기도 같으면 뭐 평화부지사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요번에 과학부시장을 예, 만들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시장님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 과학부시장은 아마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 처음 들어봐요. 도입한, 예, 예. 제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전은 과학의 수도입니다. 아하. 5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의 모든 맞습니다. 역량이 이 안에 모여져 있는데요. 이걸 지역사회 그 역량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전시와 대덕특구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대전시장이 되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조직 개편하면서 만든 것이 과학산업국을 만들어서 과학기술 정책을 대전시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고 네. 또 이걸 정책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대전과학산업진흥원도 만들고 이번에 이제 보통은 이제 정치 쪽을 관여하는 정무부시장이었는데 정무부시장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뭐 제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되고 그래서 과학부시장 제도를 네. 도입해서 대덕특구에서 연구기관장도 하시고 연구 분야에서 30년 넘게 하신 분을 제가 어렵게 예. 삼고초려 끝에 과학부시장으로 모셨습니다. 이야, 그래서 대단하다. 과학 그 기술뿐만 아니라 이것들 산업으로 연결되는 한 이런 그 시스템에 필요한 모든 체계를 갖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부시장이 있고 이제 이 정무부시장이 정무는 하지 말고 과학만 그냥 확실하게 해라. 그렇습니다. 과학부시장 이름도 뭐 딴 얘기 없다. 과학부시장이다. 대전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대전의 미래, 네. 대전의 먹거리는 바로 이 과학이다. 기술을 어떻게 우리가 대전의 것으로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대전의 미래가 결정된다. 이래서 과학부시장으로 힘차게 밀고 있습니다. 뭐 그 직책 하나 바꾸는 거지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포인트를 잡고 그렇게 가는 방향까지 잡은 거니까 각 부시장의 활약까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도권 집중화 문제가 항상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대전하고 세종하고 뭐 붙어 있으니까 합쳐서 지역 통합을 하자. 근데 이게 통합을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충남도 있고요. 네. 충청북도도 뭐 바로 옆에 있고 뭔가 이게 어떤 배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역사를 따져보면 사실은 대전, 세종, 충남은 한 개의 충청남도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대전이 광역시가 되면서 대전과 충남이 분리됐고 이번에 세종시가 분리되면서 충남에서 떨어져 나왔고 세 개의 그 광역단체가 됐는데 그렇죠. 뿌리는 다 한 뿌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우선적으로는 세종시가 그야말로 명실공히 행정수도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수도권 과밀화가 매우 심각합니다. 심각하죠. 이미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울 수도권에 모여 삽니다. 예. 경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지금 지역 언론의 가장 큰 뉴스가 뭔지 아세요? 뭐죠? 지역 대학들이 미달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곧바로 우리 그렇죠. 현실에 와 있고 지금 모든 대도시권의 지방도시의 인구는 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전도 예외 없이 인구가 1년에 거의 10,000명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또 지역의 균형 발전,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로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국제적인 위상을 딱 가지려면 지금 현재 계획은 한 50만 정도 네. 규모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세계적인 위상을 갖는 대한민국의 수도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대전과 세종은 이미 도시가 연담화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붙어 그거 있습니다. 제가 가봐도 잘 알거든요. 저희 집에서 예. 세종시청까지 20분도 안 걸립니다. 제 동생이 세종에 대전 살다 세종 이사 갔거든요. 네. 제가 자주 가는데 그래서 예. 대전의 이 인프라, 기반, 인구와 네. 세종의 상징이 결합되면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행정 수도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고 또 국제적인 위상도 갖출 수 있다. 이래서 대전 세종 통합을 제가 제기했던 거고요. 예. 장기적으로는
대전, 세종, 충남이 큰 틀로 묶이는 것도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볼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박나나님이 지역 대학들 좀 살려주세요. 지역 인재들 다 서울 올라갑니다라고 글도 주셨고요. 또 미스님입니다. 영어로 미스님이 서울도 넓듯이 대전, 세종도 통합돼서 충청남도까지 합치면 너무 넓은 것 같긴 한데 통합돼서 아주 커졌으면 좋겠다라고 의견도 주셨습니다. 아마 이 메가시티 얘기랑 좀 맥이 닿아 있는 것 같은데 대전, 세종, 충청권 지역 다 합쳐서 메가시티 추진 이것도 지금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까? 네, 이미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네. 지난해 11월에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모여서 그 충청권의 공동 경제권을 만드는 네.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서 합의문을 쓰고 어허. 그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이미 확정을 해서 네네. 이에 따른 용역도 현재 발주돼서 진행 중에 있고요. 와. 여기에 따른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도 함께 공동으로 합의하에 철도망 구축 사업에 대해서 정부 건의안도 같이 채택하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려면 가장 기본이 교통 아니겠습니까? 교통이 제일 중요하죠. 예, 예. 교통 그 중에서도 철도망 구축 그렇죠. 사업들을 현재 합의하고 있고 대전과 세종 간에도 협력 관계를 위해서 저희 이춘희 세종시장하고 저하고 네. 대전 세종 상생 발전을 위한 32개 합의문에 합의했습니다. 친하시네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네.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을 세종까지 연장하는 겁니다. 그거 좋네요. 네, 그러면 실제로 대전시청서 세종시청까지 한 40분 이야. 정도면 생활권이죠, 뭐. 지하철로 그냥 이렇게 다닐 네. 수 있는 완전 생활권이죠. 도시 서울로 따지면 뭐 옆에 구 정도 옮기는 그렇죠. 정도 네.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전 세종 간에 서로 협력 관계들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통합을 위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사업도 공동으로 하자라고 현재 합의를 지금 한 상황이고. 좋아요. 근데 지금 지자체장들끼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말들이 오가고 있고 네. 이 시장님하고 두 분이 친하신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뭐 친하다를 떠나서 합의도 하는데 제가 가장 저는 중요시 되는 부분이 시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느냐. 대전 시민들, 세종 시민들, 더 나아가서 뭐 천안 시민도 있을 거고 충남의 도민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또 그것도 좀 의문이긴 해요. 제가 더 이야기하는 것이 네. 이 그러니까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이 도시의 통합, 그리고 메가시티 구성 이런 사업의 필요성은 행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네. 정치하는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한 일인데 문제는 시민 정서예요. 그렇죠. 시민들이 이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런 어떤 비전에 대해서 공감하느냐, 그 역사적 뿌리를 같이 하느냐 이런 문제들인데 이미 역사적 뿌리는 이제 뭐 이미 다 공감이 있고 충청도. 두 번째로는 통합과 관련해서는 온도차가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대전 시민들은 대체로 크게 가자는데 뭐 큰 이의는 없고 네. 왜냐하면 우리 세종시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대전에서 다 이사 가신 분들이니까 통합해도 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예. 하고 예. 다만 이제 저도 대전시장입니다만 그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하는 것. 확실히 그 자리를 차지한 다음 그 다음에 통합 문제가 진행돼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대전, 세종 그쪽 가고 싶어요. 살고 싶고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드는데 이 정부가 한편 대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이 세종으로 보내겠다라고 기정사실화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 세종에 뭐 혁신도시도 가야 될 거, 뭐 공공기관 가야 될 것 같은데 공공기관 유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대전에서 보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중기부 이전하고 네.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은 별개의 문제인데, 다른 겁니까, 이거는? 완전히 별개의 네.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중기부의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은 저희 대전시가 그동안 꾸준히 반대해왔던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중기부가 서울에 있는데 세종으로 간다면 대전이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미 대전에서 20년 동안 자리 잡았는데, 아하. 그리고 대전과 세종이 물리적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은데 바로 옆인데 사실 굳이 세종으로 지금 가야 되냐?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그냥 대전에 남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정부가 이제 청사 재배치를 통한 효율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세종시로의 이전
이제 기정사실화 된 거죠. 네. 관련해서 시민들한테 참 송구스러운 마음인데 다행히 정부가 청사 재배치 계획안을 만들어서 중기부는 세종으로 가되 네. 그 빈자리를 대체할 방안을 정부가 마련하겠다 이렇게 우리 정세균 총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뭔가 내려옵니까 거기에? 그럴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그 협의를 지금 대전시와 예, 정부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걸 통해서 대안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정부가 지금 1차로 지난번에 2005년도에 진행을 했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네. 시즌 2를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네. 그때 대전도 공공기관 이전 사업을 위한 지금 준비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대전은 이제 여러 개 기관이 오면 많이 올수록 뭐 좋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대전과 잘 맞는 기관들, 대전에 와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관들 유치 전략을 갖고 대덕 특구를 기반해서 과학기술 관련 연구기관들 그리고 코레일이라든지 이런 교통 관련 그렇죠. 기관이 또 대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철도를 중심으로 한 교통 클러스터 또 지식산업 이런 분야들을 집중적으로 유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글들에 우리 시장님 칭찬 글들이 많아요. 제가 일부러 소개하는 건 아니고요. 네. 오호동동님, 대전시장님 멋집니다.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 대단하네요라고 우리 글들 중에 성용화님은 대전에 살고 싶어요라고 저랑 비슷한 또 얘기도 주셨습니다. 자, 시간이 좀 다 돼서 네. 이 나머지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은데 또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비전도 있고 또 정말 잘 알고 잘 또 설명해 주시는구나 그런 네. 제가 인상을 가졌는데 이제 1년 6개월 정도 지금 임기가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7기 민선 7기 네.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시장님의 목표하고 특히 우리 시민들한테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무엇보다도 지난 한 해까지 우리 대전의 오랜 수건 사업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그리고 시립 의료원 문제, 그리고 혁신도시 등 지역의 염원과 오랜 수건 사업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서 시장으로서 매우 보람 있는 한 해였습니다. 이제 이런 결과들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화를 잘 진행하는 것이 남은 시간 동안 제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소임입니다. 이걸 통해서 시민들에게 대전의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대전 시민들, 우리 자영업자, 소상인공인 여러분들, 의료진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긴 터널의 끝자락이 이제 보입니다. 조금만 더 우리 함께 인내하고 힘을 합쳐서 이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자,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으로 백신에 대한 희망은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포용 또 상생이 간절한 시점이죠. 대전 광역시 역시 또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국가 혁신 성장을 주도해 나가기를 또 주도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허실실 이제 마칠 시간이 정말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행복한 뉴스로 가득한 그날까지 허허실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